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2월이지만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주말마다 어딘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슬슬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선택지는 늘 똑같습니다. 한강공원. 그런데 한강에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뚝섬, 반포, 여의도 할 것 없이 주말 한강공원의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주차자리 찾다 30분, 돗자리 펼자리 찾다 또 20분, 겨우 자리 잡았더니 옆 사람 발이 내 돗자리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 장소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지위를 획득한 이 도시 안에는 한강보다 쾌적하고 뷰는 결코 밀리지 않는 잔디 광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곳은 모두 실제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검증된 장소들입니다. 화성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곳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올봄 나들이 계획이 완성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살거나 한 번이라도 다녀간 분이라면 이 공원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여울공원은 지금 단순한 동네 공원이 아니라 화성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보타닉 가든 화성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타닉 가든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시겠지만 이곳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조경 설계가인 캐서린 구스타프슨이 설계에 참여한 국제작가 정원이 이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캐서린 구스타프슨은 런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기념 분수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세계 유수의 조경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그의 손길이 닿은 정원이 경기도 화성에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전시온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방문하면 화성의 미래 랜드마크가 올라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묘한 매력입니다. 나중에 완공된 뒤 나 공사 때부터 다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점의 기분 느껴보시겠습니까? 공원 자체는 반석산과 오산천을 잇는 녹지축 위에 자리하고 있어 공기질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드넓은 잔디 광장에 돗자리 펴고 앉아 세계적인 조경 작품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경험.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다수의 시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규모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면적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수변문화광장, 잔디광장, 산책로, 분수시설까지 사실상 없는 게 없는 복합공원입니다. 수변문화광장에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있으면 주변 경관이 국내 어딘가라는 느낌보다 유럽, 어느 도시의 수변공원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야간에 진행되는 루나쇼가 있습니다. 음악과 분수, 조명이 어우러지는 이 쇼를 기다리며 진력부터 자리 잡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이 루나쇼를 보기 위해 자리를 일찌감치 잡는 풍경은 동탄 호수공원의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도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잔디 광장을 원하고 어른들도 쉴 수 있는 카페나 편의시설을 원한다면 동탄 호수공원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줍니다. 이 공원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성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이름 앞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매양리. 우리 현대사에서 이 지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간 미군 공군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쿠니 사격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폭음과 환경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지난한 역사가 200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사격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이곳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규모와 개방감 면에서 앞서 소개한 공원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있습니다. 잔디 광장의 면적 자체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서해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힘없이 지나가는 이 넓은 잔디 위에서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도심의 공원들처럼 밀집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와도 타인에게 폐가 될 걱정이 훨씬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서 해가 질 때의 풍경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해 쪽으로 펼쳐지는 석양이 넓은 잔디 광장 위로 번지는 그 장면은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도 어떤 필터를 입혀도 현실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본의 경관이 뛰어납니다. 공원 안에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교육적인 가치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성 시민도 상당수 모르는 숨겨진 장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배역사공원. 이 공원은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릉 중 하나인 윤건능과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윤건능은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묘소인 융능, 그리고 정조대왕과 효의왕 후의 묘소인 건능을 합쳐 부르는 명칭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 바로 옆에 조성된 공원이 바로 기배역사공원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규모가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면 바로 이어지는 넓은 잔디마당이 경사가 완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 하나 들고 뛰어다니기에 더없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원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조선시대 왕릉을 테마로 한 조형물들과 산책, 동선이 복잡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때는 공원만 보고 오시면 아깝습니다. 도보거리 안에 윤건능 입장이 가능하니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긴 뒤 윤건능 산책로를 함께 걷는 코스로 엮으면 반나절,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코스가 완성됩니다. 도심의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이 공원만의 조용한 매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곳은 향남 호수공원입니다. 향남읍은 화성시의 남부권 중심 생활권입니다. 제약산업단지와 신규 주거단지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화성 남부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향남 호수공원은 이 생활권의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명 공원입니다. 도시명이라는 말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잔디 광장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카페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거창한 준비 없이 가볍게 나오기에 최적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공원들이 조금 더 목적지 성격이 강한 나들이 장소라면 향남 호수공원은 오늘 저녁에 잠깐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는 순간에 딱 맞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접근성입니다. 향남 생활권 주민에게는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이고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도 주차 고민이 크지 않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복잡한 한강공원에서 주차 자리 찾아다니던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곳, 동탄 여울공원, 동탄 호수공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배역사공원, 향남 호수공원은 모두 입장료가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한강 가는 데 드는 왕복 기름값과 주차비만 아껴도 도시락과 음료를 훨씬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아끼면서 더 쾌적하고 더 넓고 더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백만 특례시 화성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질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돗자리 하나 들고 나가서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 광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이 도시가 가진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이번 주말 오늘 소개해드린 공원 중 한 곳으로 한 번만 가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주말마다 한강을 향해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영예이치는 다음에도 화성 특례시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